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다뤘었는데 정강이뼈, 그리고 경골의 분류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60대 환자의 경골 분류압 케이스고, 환자분은 4년간 이제 수술을 2번 했는데도 이제 뼈가 붙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기계에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다치셨는데 굉장히 심한 골절입니다. 두꺼운 뼈인 경골과 이 비골이 부러졌는데, 비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부러졌는데 경골 같은 경우에는 심한 분쇄를 동반하며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경비골이 같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절반 아랫부분에서 많이 부러집니다. 80%, 90%가 이 경골의 절반의 아랫부분에서 많이 부러지는데, 윗부분에서 부러지게 되면은 수술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경골의 근위부에는 우리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뼈가 어긋나려고 하는 힘들이 크거든요. 이 슬개건이라고 해서 이 인대가 요 앞쪽으로 이렇게 경골 돌기에 붙어서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얘는 앞쪽으로 꺾이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보다 조금 더 윗부분이 부러질 때는 굉장히 좀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다친 케이스입니다. CT를 보면은 비골은 단순 골절이지만 경골 같은 경우에 분쇄를 굉장히 많이 동반한 케이스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수술을 하셨고, 환자분이 사용하신 금속은 이제 이런 금속을 사용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금속판, 이게 같은 금속판인데요. 실제로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썼던 금속판인데 지금 이런 금속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못을 위쪽과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는데, 이 정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측면에서 우리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이 스테이플러 자국이 보이는데 거의 전체를 다 절개를 한 거죠. 분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 부분을 조각조각을 다 맞출 수도 없고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골절 부위를 열지 않고 최소 침습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금속판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나사못을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뼈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금속정을 집어 넣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절개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이 이제 골절 부위, 많이 어긋났던 뼈가 굉장히 지금 잘 맞춰져 있지만 이 부분의 치유력은 많이 손상이 됐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뼈도 어긋난 뼈도 잘 맞춰놨는데 그만큼 이제 좀 치유력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술 후 5개월째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금속판이 부러졌어요. 왜 금속판이 부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뼈의 겉에 이렇게 붙어서 나사못이 위아래를 잡아주고 있는데 뼈가 어느 정도 붙게 되면 금속의 기능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뼈가 전혀 붙지 않다 보니까 체중은 땅을 딛고 걷고 뼈는 계속 붙지 않고 오히려 금속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힘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금속들이, 이 두꺼운 금속이 실제로 저렇게 부러집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여기서 또각 부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마치 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위가 뼈가 전혀 붙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이 이렇게 부러질 수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속판이 부러지면은 뼈가 붙지 않았다는 분류압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5개월째지만 금속판이 부러지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재수술을 했습니다. 재수술을 했고 금속정으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금속정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제 금속판을 부러진 걸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뼈 속에 이런 식으로 금속정이 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더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금속정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뼈 속으로 이렇게 금속정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금속정에 쓰는 나사못인데 우리 위쪽에는 구멍 나사못을 한 5개 교정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4개 정도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사못을 3개 그리고 아래 나사못을 2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고정을 했고, 재수술을 하고 나서 2년이 경과했는데 골절 부위가 까만 선들이 막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분들은 있는데 까만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하얗게 변한 게 뼈가 붙었다라고 의미를 하지 않고
이 말단 부위, 이 뼈가 붙어야 되는 부위가 오히려 뼈가 붙지 않고 경화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만 봐도 이게 계속 뼈가 붙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CT를 보는데요. 이게 뼈가 안 붙으니까 금속정은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안에서 계속해서 금속정이 뼈가 안 붙으니까 금속정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금속정 주변으로 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뼈가 붙지 않으니까 금속정이 뼈 속에서 계속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면 주변의 뼈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골 흡수, 뼈 주변이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이만큼이 흡수가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측면 CT, 정면 CT를 봐도 금속정 주변으로 해서 까맣게 되어 있고 또 그 겉부분이 하얗게 경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예요. 금속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까맣게 하얗게 되는 그런 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CT를 보면은 골절된 부위가 마치 이제 뼈가 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뼈가 전혀 붙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쪽과 앞쪽으로 이어지는 선을 보면은 쭉 붙지 않고 뼈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 경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뼈가 붙지가 않고 금속정은 흔들리고, 그리고 골절 부위는 경화가 되어 있고 분류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4년 2월달 그 재수술한 지 2년째 경과됐을 때 엑스레이를 봤는데, 아까 수술 직후에는 위에 나사모 3개가 있고 밑에 나사모 2개가 있는데 지금 밑에 나사모 2개가 없어졌어요. 흔히 이제 금속정 수술을 하고 뼈를 붙게 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중간에 빼는 그런 과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역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이나미제이션이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금속의 고정력을 조정해서 골절 부위에 압박력을 주어서 골 유압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신테스 회사에서 쓰는 이제 ETN이라고 하는 네일인데요. 뭐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은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구멍에는 그냥 나사못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딱 윗부분 이렇게 길다란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길다란 구멍이 우리가 다이나미제이션, 역동화 과정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래서 나사못을 이렇게 아래쪽에 고정을 하면은 이제 스태틱 모드, 위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다이나믹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위에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제거를 하게 됐을 때 체중을 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 골절 부위가 이렇게 압박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다이나미제이션 역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못을 뽑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나믹 인터라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밑에 있는 나사못은 유지를 하면서 위쪽에 있는 나사못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다이나믹 홀에 있는 다이나믹 스크류만 남겨두고 빼게 되면은 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압박이 되는데 이것을 다이나미제이션, 역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나사못들은 남겨두고 위에 있는 다이나믹 스크류만 두고 나머지 스태틱 스크류를 제거하는 게 올바른 역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역동화 과정에서 성공했던 증례고요. 원위 3분의 1 부분의 경골과 비골의 골절입니다. 경골과 비골의 골절이고 이런 식으로 수술했어요. 수술 직후 엑스레이인데 뼈가 잘 맞춰져 있고 비골은 우리가 얇은 철사를 집어넣었고 경골은 금속정과 나사못을 고정을 했습니다. 위쪽에 2개, 아래쪽에 3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났는데 이때쯤 되면 뼈가 붙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뼈가 잘 안 붙어가요. 그럴 때 역동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째 위쪽에 나사못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태틱 스크류였고 위쪽에 있는 다이나믹 스크류 이렇게 2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3개의 스크류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위쪽에 2개 중에 하나 스태틱 스크류 하나를 제거를 한 거예요. 7개월이 되니까 이제 골절 부위가 압박이 되면서 뼈가 붙어가는 겁니다. 7개월째 되니까 뼈가 굉장히 많이 이 틈이 안 보이고 점점점 붙어가고 1년 뒤에 완전히 이제 다이나미제이션이 성공해서 완전히 뼈가 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케이스에서 지금 보면 1번 스크류, 2번 스크류, 3번 스크류, 4번 스크류, 5번 스크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역동화 과정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 밑에 이제 4번, 5번 스크류를 남겨두고 그리고 2번에 다이나믹 스크류를
남겨둔 상태에서 1번과 3번을 제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역동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4, 5번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역동화가 안 되고 금속정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에는 분류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압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ABS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렬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우력은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열어서 이제 치우력이 손상이 됐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뼈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치우력을 많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위에만 나사못이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환자분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수술 부위에 감염 소견은 없었습니다. 감염 소견이 있게 되면 다리가 빨갛게 붓고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히 그런 소견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기존에 있던 금속정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가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금속정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속정을 교체를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금속정보다 더 길고 더 굵은 금속정을 넣어야 되고 나사못을 위쪽 아래쪽에 더 많은 나사못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 상에서는 뼈가 붙어 보이는데 CT 상에서 굉장히 경화가 되어 있던 뼈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뼈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BMP 1g과 그 다음에 DBM 일부, 그 다음에 금속정을 빼고 나서 그 금속정을 뺀 구멍에서 우리가 자기뼈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뼈와 그 다음에 BMP를 믹스를 해서 뼈 이식을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우리가 한 다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뼈를 쓰기도 하지만 자기뼈를 섞었을 때 더 효과가 배가 되는데 우리가 BMP만으로도 뼈가 붙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골 결손이 심할 때는 BMP와 자가골을 섞어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가골을 예를 들면 골반에서 뼈를 뗀다. 그렇게 되면은 또 골반에 손상을 줘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다리에서 금속정을 뽑고 그 금속정을 뽑은 그 구멍에서 우리가 해면골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많이 비어있는 공간에도 우리가 BMP와 자가골을 믹스를 해서 이렇게 뼈를 잘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앞쪽에 경화된 부분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뼈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뼈 이식을 했고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뼈가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쪽을 잘 보시게 되면은 3개월, 9개월, 15개월 지나면서 점점점 뼈가 완전히 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뒤쪽도 보면 3개월, 9개월, 15개월 되면서 점점 골절선이 옅어지면서 뼈가 붙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월째 안쪽과 바깥쪽, 그 다음에 뒤쪽과 앞쪽 모두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통해서도 내측, 외측, 그리고 후방과 전방 모두 완전한 골류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 전에 위쪽에 이제 나사못 3개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총 위쪽에 나사못 5개 그리고 아래쪽에 나사못 4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안정성을 높여주었고 그 다음에 자가골과 BMP를 써서 우리가 치유력도 높여주어가지고 60대 환자분 4년간에 3번의 수술 만에 어렵게 이제 뼈가 붙었습니다. 환자분은 걷고 일상생활하고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골절 탐정 김한주의 결론. 역동화 과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역동화 과정은 골절 부위를 압박을 시켜주는 건데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나사못들은 유지를 하면서 다이나믹 스크류, 역동화 스크류만 빼고 나머지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동화 과정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치유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향으로 수술해야지 분류압을 잘 해결할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